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늘을 찌르듯 서 있는 롯데타워. 야구와 농구의 열기를 계절마다 번갈아 느낄 수 있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초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곳. 사람들은 이곳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릅니다. 강남의 정점. 여기가 잠실입니다. 그런데 이 잠실이 처음부터 강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지도와 행정기록에 따르면 잠실은 강남이 아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지금의 잠실은 완벽한 강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면 잠실은 한강 남쪽의 땅이 아니라 한강 안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강북도, 강남도 아닌 강 한가운데의 땅.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지금부터 증거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은 한강 남쪽에 놓인 대표적인 강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강남이었겠지. 하지만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잠실은 한강 남쪽의 땅이 아니라 한강 안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곳. 강북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 강 한가운데의 땅.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째, 조선시대부터 남아있는 지도. 둘째, 1520년과 1925년 두 번의 대홍수 기록. 셋째, 1970년대까지 이어진 행정구역 문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놓고 보면 왜 잠실이 한때 강북으로 분류되었고, 왜 섬이 되었고, 왜 지금의 강남이 되었는지가 한 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즈음 이 질문에 답하게 될 겁니다. 석촌호수는 왜 거기에 남아있는가? 잠실이라는 이름부터 말해줍니다. 잠실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누에를 치는 곳, 양잠시설을 뜻합니다. 이 이름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이곳은 도시의 중심이 아니었고 상업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생산구역이었습니다. 뽕나무가 잘 자라는 강변의 충적지. 즉 잠실은 처음부터 부동산이 아니라 지형이 먼저인 땅이었습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1520년 이전의 잠실은 지금의 광진구 자양동 쪽에 붙어있는 반도 형태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강 남쪽이지만 당시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은 도로가 아니라 물길이었습니다. 잠실은 강북지형의 연장선이었고 생활권 역시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잠실은 강남도 강북도 아닙니다. 강북에 붙어있던 땅이었습니다. 1520년 중종 15년. 기록에는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이후 새로운 물길이 생깁니다.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천. 새로 생긴 하천입니다. 이 물길이 생기면서 잠실은 북쪽의 신천, 남쪽의 송파강 사이에 놓입니다. 이때부터 잠실은 섬이 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섬은 바다에 있어야만 섬이 아닙니다. 강 안에 있으면 그것도 섬입니다. 그리고 1925년 을충면 대홍수. 이 사건은 단일 홍수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홍수가 연속으로 발생한 20세기 최악급 재난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홍수는 단순히 물을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강의 모양 자체를 바꿉니다. 물이 많이 흐르는 쪽은 바닥이 깎이고 더 깊어지고 본류가 됩니다.
반대로 물이 줄어든 쪽은 퇴적이 쌓이고 점점 약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신초는 본류처럼 변하고 숭파강은 상대적으로 쇠퇴합니다. 이때부터 잠실은 완전히 고립된 하중도가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입니다. 잠실은 1970년대 초까지도 강북 행정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동구 관할이었죠. 이건 느낌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강북의 구청으로 행정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주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잠실은 강북이었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공식 기록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전환점은 1971년입니다. 이때부터 잠실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바뀝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남쪽의 물길을 막고 북쪽의 물길을 확장합니다. 한강의 형태가 공학적으로 고정됩니다. 이 공사는 1978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옛 숭파강의 일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겨집니다. 그 남은 물길이 지금의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는 장식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잠실은 왜 비싸졌는가가 아니라 잠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금의 화려함 아래에는 강이 움직인 시간과 땅이 이동한 역사가 있습니다. 잠실은 처음부터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석촌호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도시와 공간에 남아있는 사라진 기록을 앞으로도 계속 추적합니다. 보았고, 남겼고, 기록합니다. 사라진 대한민국. 구독과 좋아요로 기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